청와대가 지난 금요일 오후에요, 생중계를 오후 3시에 해달라면서 민정비서관실 캐비넷 안에서 300여 건이 넘는 민정수석실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일부 내용만 공개를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재판 중인 삼성 승계 관련 부문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문건에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밝히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검삼분리 규제 완화 지원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삼성의 이 승계와 관련한 가장 큰 현안은 2015년 7월에 이루어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었는데요. 박영수 특검이 이 합병이 성사되도록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도운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측에 433억의 뇌물을 한마디로 재단 기금으로 줬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합병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이 그룹 내 지배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지요. 삼성 측은 삼성의 순환 출자 구조 개선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경영권 승계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 지원이라고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이렇게 도와주는 내용입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되는 절차를 지키게 되면 삼성 측에서는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서 삼성 측의 편의를 봐주고, 이 대가로 역시 앞에 언급한 433억의 재단 기금이 뇌물처럼 주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300여 건의 문건이 지난 7월 3일 느닷없이 발견됐다고 하고, 1월 11일이나 지난 7월 14일에 생중계 기자회견을 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이 삼성 관련되는 내용을 이렇게 들고 카메라 앞에 생중계를 한 부분은 정권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걸 할까요? 첫 번째로 7월 3일 발견됐는데 7월 14일까지 11일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이 독일로 떠나기 직전에 이 사실을 듣기만 했고, 그동안에 법리적 검토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리적으로 보자면 박근혜 정부는 지난 5월 9일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1106만 건을 이관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자기록물도 있고 비전자기록물도 있습니다. 이미 박근혜 정부의 모든 기록들은 어쨌든 행정적으로는 이관이 완료됐는데 어딘가 숨어있던 이런 문건이 나타난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발견된 문건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서 그 목록에 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이번 나타난 문건의 제목이 목록 안에 들어있다면 이것은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즉 박근혜 정부에서 비전자든 전자든 일단 제일 앞에 목록을 두어서 1106만 건의 문건에 대한 목록 내용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목록에 제목만 있었다 하면 이 내용은 실수로 이관되어야 되는데,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항목인데 뭔가 실수로 이관되어야 할 게 이관되지 못하고 청와대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또한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걸 보면 청와대도 목록 내용은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딘가 숨겨져 있던 문건이 이관되지 않고 그리고 목록에 등재되지도 않고 나타났으니까 이번에 공개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문건의 성격은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기록인데 그 공식적인 그 기록에 대한 목록에 등재되지 못한 숨어있던 기록이 공개된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를 검찰에 보내고 자기들이 볼 거는 본 다음에 나머지를 자신들이 대통령 기록물로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요, 이것이 과연 진짜 청와대에서 발표된 것일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가집니다. 이미 다르게 확보하고 있던 그런 내용이 청와대 발견의 형식을 빌어서 온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검은 신이 나서 청와대 공개 문건 300여 종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300종 중에서 일부를 넘겨받아 분석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 따르면 이 문건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특검이 이를 갖다가 전부 이 특검의 증거 자료로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는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일자를 특정해야 되는데 이걸 특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 하는 부분에서 작성자가 특정된다 하더라도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적은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어디서 흘러다니는 이야기를 적은 것인가 자기 생각을 적은 것인가에 따라서 증거로서 채택 여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특검이 지금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공소 유지하는 인원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할 인원도 부족할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의 내용은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가능하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금산분리 원칙 규제 완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 보수권을 국정우군으로 적극 활용, 즉 보수단체들을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 분석 등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 문건이 발견된 이후 주말 동안 각 수석실 차원에서 자료 찾기가 이루어지고 월요일부터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 주도로 2차 조사를 벌이겠다 해서 청와대를 샅샅이 뒤져서 추가 자료가 나오는 대로 이를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검찰에 제공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자료가 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물함까지 전수조사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걸 보면 더 나올 것을 예고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좀 의문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9일에 탄핵이 걸리고 3월 10일에 탄핵 최종 선고가 남았는데요.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이 3달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문제가 있는 것을 다 뒤져서 없앴을 것이고 또 탄핵 선고된 이후에 대선까지도 2달이었습니다. 그러면 5달 동안 박근혜 정부와 관련 있는 인물들이 다 청와대에 있었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이미 물러났다 하더라도 우수석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내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청와대 민정실의 수석이나 비서관으로 행정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본다면 후퇴를 할 때도
자료를 전부 태우고 없애는 게 전쟁할 때 말입니다. 기본 아닙니까? 전쟁할 때 목숨이 위태로워도 자료 소각하고 태우고 다 묻어버리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야말로 거의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가 되기 일보 직전인데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자료를 없애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걸 이렇게 중요한 자료, 특히 삼성이나 블랙리스트 등과 관련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직권남용, 강요 등으로 구속된 핵심적인 사안, 이 사안은 이재용과 최순실의 구속 핵심 사안과도 일치하는 내용이 청와대 캐비넷에 있다가 그대로 발견되었다. 이걸 믿으라 하면 이걸 믿는 국민들은 좀 순진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깜빡하고 놔두고 갔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내부 관련자가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가 없애거나 국가지정기록물로 대통령 기록물로 되는 데서 뺀 다음에 이것을 청와대에 제공했고 청와대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일단 미국과 독일 갔다 온 이후의 타이밍에 이것을 공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료 내용 중에 비서실장이 간첩 사건이 자꾸 무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 해서 마치 김기춘 비서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김영한 민정수석이 그렇게 받아 적은 부분, 또 김현 민주당 대변인 옛날 국회의원이 세월호 관련자와 술 먹고 사고 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대처하라고 이렇게 적은 듯한 내용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기록물 중에는요, 김영한 수석이 손으로 쓴 자필 기록물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걸 공개했습니다. 즉 자필 손으로 쓴 거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공개 가능한 자료라서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공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말로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 목록까지도 비공개로 해놨어. 이날 발견된 이런 문건들 300가지가 지정 기록물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판단조차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밀 문건이라는 어떤 도장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안에 들어가는 건데 혹시 빠진 거냐라고 박근혜 전임 정부 관계자에게 묻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때문에 추후 정당한 자료 처리였느냐 논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 다 넘긴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자료를 다 파악하고 검찰에 다 넘겼고 또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내용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발견되면 그 부분을 발견 즉시 공개를 해서 이 부분의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그걸 11일 동안이나 지고 이 문건의 내용과 성격을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가 이 전임 정권에서 목록까지도 비공개로 해놔서 그 안에 들어가는지도 알 수 없고 전임 정부에 묻지도 않았고 검찰에는 이미 넘겼고 그리고 앞으로 이 남은 것들은 뭐 판단해서 기록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 대통령 기록물 공개 논쟁까지도 벌이는데요.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칼자루 진척해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NLL 그 대화록 가지고 기록물 공개 논란을 벌일 때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코에 금은 코걸이, 귀에 금은 귀걸이처럼 허망한 건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자, 야당은 그 저희가 의심스럽다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에 저희가 있다면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정이 시작이 되었고 그 사정 국면에서 훨씬 높은 이 권력의 도덕적 우위를 확보해서 가기 위해서는 지난 정권의 도덕적인 어떤 틀이 권위가 땅에 떨어져야 상대적으로 현 청와대의 도덕적 권위가 더 돋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현 청와대가 좀 고심스러운 부분은 지금 이재용 재판이 이 면세점, 정유라, 김상조, 정은 다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지금 몇 건이 터졌습니까? 삼성, 이재용 재판, 크게 보면 박근혜, 최순실 재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면세점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유라, 정은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정에 가서 정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활용 정정을 찍은 것이 청와대에서 삼성 지원과 관련한 듯한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본다 하면 결국은 1년의 청와대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이 사정과 또 지난 정권에 대한 압박 그리고 또 재판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 속에서 차례대로 지난주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이렇게 비추어집니다. 자, 이 3부에서 이 삼성과 최근에 1년 이런 정권의 의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정권의 전국 주도 어떤 이 흐름과 이번 캐비넷 공개는 관련이 있고 시점적으로도 면세점, 정유라 정은, 김상조 정원과 다 일맥상통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청와대가 진작에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이 문건을 어떤 경위로든 확보해 두고 있다가 이제 G20 갔다 와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과정에서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공세는 시작됐고 카이 수사도 그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